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할 건데 아마 상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멈추려면 네 전전두엽이 이 말을 즉시 처리해 주어야 해. 많은 여성들이 같은 잘못된 공식이 인비크 시스템 변형계에 깊이 새겨진 채 내 상담실로 찾아와. 당신들은 성적 접근이 감정적 접근을 보장한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가 나와 잠자리를 하고 우리가 가장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나눴다면 그는 이미 내 사람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남성 두뇌에게는 치명적인 신경생물학적 오류야. 특히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아래에서 섹스는 단순히 해방감, 생리적 기능 또는 정복일 뿐일 수 있어. 하지만 사랑, 진정한 유대감, 남자가 경계를 내려놓고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 연결은 성기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그의 뇌 속 안전 시스템, 즉 편도체에서 활성화돼. 우리는 몇 분 만에 몸은 쉽게 벗지만 영혼은 수년 동안 단단히 무장한 채로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어. 평균적인 남성은 세상을 항상 경계태세 속에서 살아가. 그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그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생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을 꺼버리는 제로존이 있어.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존재하는 지점이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에로존이 아니야. 사실 그곳을 허락 없이 건드리면 공격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 반응을 일으켜. 왜냐하면 그곳은 그의 최대 생물학적 취약점이기 때문이야. 아주 원시적이고 거의 동물적인 반응이지. 그런데 그가 내 손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허락하고 몸을 긴장시키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면 그는 단순히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의 뇌는 너를 집, 홈이라고 인식한 거야. 그는 생존 본능을 꺼버렸어. 왜냐하면 자신보다 너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 지점이 어딘지 알아? 대부분의 커플은 수년 동안 함께 자면서도 이 연결 단계를 열지 못한 채 살아. 그가 정말 자신의 의지까지 너에게 내준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몸만 내준 것인지 알고 싶다면 위를 봐야 해. 계속 들어봐. 오늘 네가 알게 될 건 유혹의 기술이 아니라 절대적 헌신의 신경과학이야. 남성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길 원해. 그걸 위해서 군인을 떠올려봐. 평균적인 남자는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가든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든 항상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적 현실이야. 진화적 신경학적 관점에서 남성의 뇌는 공간적 경계 감지와 위협 탐지에 더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 그의 편도체, 즉 뇌 속 화재 감지기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의 위험을 스캔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심리학에서 경직된 주변 공간, 퍼리퍼소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걸 만들지. 그의 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거품이라고 생각해봐. 이 공간에 대한 침입, 예상치 못한 접촉은 밀리초 안에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의 근육은 긴장하고 코르티솔이 소폭 상승해. 이건 반사작용이야. 목을 보호해, 거리를 유지해 라고 외치는 그의 자기 보존 본능이지.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장벽, 거리감이 생기는 거야. 그는 너를 삶에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침대에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갑옷은 벗지 않아. 그는 너와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면서도 경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그는 벌거벗었어도 원시적 경계심으로 옷을 입고 있는 셈이야. 진짜 어려운 건 그를 육체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 생물학이지. 진짜 도전은 그의 뇌가 너를 재분류하도록 만드는 거야. 너는 그저 즐거운 손님에서 그의 안전구역이 되어야 해. 남자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제로존을 허락하려면 곧
말할 그 지점을 허락하려면 그는 자발적으로 생존 본능을 꺼야 해. 스스로를 보호하라 라고 말하는 수백만 년의 진화적 명령을 거스르는 거야. 그는 오직 집처럼 느껴질 때만 갑옷을 벗어. 그리고 내가 집이라고 말할 때 그건 코르티솔이 사라지는 절대적 평온의 신경화학적 상태를 의미해. 만약 네가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의 금지된 영역에 손을 대도 그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돈이나 외모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이룬 거야. 너는 그의 방어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이제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준비가 됐어? 내 눈앞에 있지만 아마 제대로 된 의도로 만져본 적이 없을 거야. 패션 잡지나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가 말해주는 육체적 친밀감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 성기, 성적 능력, 전통적 에로존에 대한 문화적 집착을 잊어. 남성 뇌에서 애정의 진짜 위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를 보는 걸 멈춰야 해. 위를 봐야 해. 비밀의 장소, 남성 취약성의 진짜 성배는 그의 속옷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완전히 드러난 곳.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해부학에서 가장 보호되는 곳이야. 그의 얼굴.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나는 입술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입맞춤은 기계적이고 단순히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일 수 있어. 나는 훨씬 더 미세하고 원시적이고 강력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그가 내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는 것을 허락할 때, 그의 턱선을 쓰다듬게 할 때, 혹은 동물 행동학에서 말하는 그루밍, 즉 사회적 몸단장을 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지금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말이 정말 그의 얼굴을 만지는 게 그와 섹스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가? 짧은 대답은 그래, 맞아. 긴 대답은 우리 신경계가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 종으로서 우리의 진화적 역사와 관련이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걸 이해하면 네가 파트너를 만지는 방식이 영원히 변할 거야. 인간 얼굴의 생물학을 생각해봐. 얼굴은 감각의 중심, 지휘소야. 그의 눈, 위험을 탐지하는 주요 레이더. 그의 코와 입,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호흡기관. 그리고 그의 귀가 거기 있어. 무엇보다 얼굴에는 3차 신경이 분포해. 12개의 뇌신경 중 하나로 얼굴 감각을 담당하지. 이 신경은 뇌간의 깊은 구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의 얼굴을 만지는 것은 팔이나 등을 만지는 것과 같지 않아. 얼굴을 만진다는 건 그의 감정 처리 센터로 최우선 전기 신호를 직접 보내는 것이야. 신경 밀도가 매우 높고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남성의 뇌는 얼굴을 본능적인 격렬함으로 보호해. 격투 스포츠나 길거리 싸움을 보면 가장 빠르고 자동적인 반사가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야. 얼굴은 정체성의 영역, 자아의 영역이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조상과 영장류 친척들을 생각해보자. 자연에는 그루밍, 즉 사회적 몸단장이라는 매혹적인 행동이 있어. 침팬지나 보노보 무리를 보면 그들은 서로의 기생충을 잡아주고 털을 청소해주며 얼굴을 쓰다듬는데 몇 시간을 보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은 이거야. 그들은 아무에게나 이 행동을 허용하지 않아. 알파 수컷, 무리의 리더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개체가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 절대. 왜냐하면 누군가를 눈이나 목 가까이에 들이는 순간 너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야. 통제권을 넘기는 거지. 상대가 너를 해치고 싶다면 그 순간이 완벽한 기회야. 그래서 그루밍은 진화적으로 최고의 신뢰의 화폐가 된 거야. 한 영장류가 다른에게 자신의 얼굴을 청소하도록 허락할 때 그는 생물학적이고 침묵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 생명과 감각적 무결성을 내 손에 맡긴다. 이걸
현대의 남자에게 적용해봐. 그는 아마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거야. 네가 물으면 단지 기분이 좋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그의 림빅 시스템 변형계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네가 그의 볼에 묻은 작은 얼룩을 닦아줄 때, 그의 수염을 정리해줄 때, 혹은 네 손바닥 사이에 그의 얼굴을 두고 그를 바라볼 때, 너는 그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의 안전 경계선을 넘는 거지. 여기서 진짜 갈등이 시작되고 관계의 진짜 시험이 시작돼. 나는 수년간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대출도 있고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커플들을 봤어. 그런데도 그는 이런 접촉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 그녀가 성적 맥락 밖에서 그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은근히 뒤로 물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남성에게 섹스는 분리된 활동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감정적 갑옷을 입은 상태로도 섹스를 할 수 있어. 몸은 맡기지만 자아, 즉 얼굴에 깃든 정체성은 안전하게 보호돼. 그건 거래야.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만지게 허락하는 건 관계적이고 친밀하고 모성적이면서 동시에 배우자적인 행동이야. 네가 그의 턱을 만질 때 너는 그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근본적 구조를 만지는 거야. 턱은 남성이 억눌린 공격성을 저장하는 곳이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이 이를 악물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지. 거기가 힘의 영역이야. 네가 그 긴장된 턱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릴 때 너는 그의 공격성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물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어. 그가 그걸 허락하면, 너를 그 그루밍 영역에 들인다면 그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일상 스트레스의 코르티솔을 상쇄하지. 하지만 이게 일어나려면 그가 벽을 허물어야 해. 이게 역설이야. 남자에게는 낯선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그 여자가 그의 뺨에서 속눈썹 하나를 떼어내게 허락하는 것보다 더 쉬워. 첫 번째는 쾌락, 두 번째는 친밀함. 그리고 친밀함은 쾌락보다 훨씬 무서워.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야. 그가 너를 어떻게 키스하는지, 어떻게 만지는지에서 신호를 찾지 마. 그건 그의 욕망이야. 그의 감정적 헌신을 알고 싶다면 그의 정체성을 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해.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시인들은 말해. 우리는 신경과학자로서 말하지. 얼굴은 사회적 유대 시스템의 제어판이고 그 비밀번호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시험해볼 단계에 있어. 내가 맹신하라는 게 아니야. 직접 경험해보길 원해. 상황을 상상해봐. 다음 섹션에서 너에게 하라고 할 것은 용기와 임상적 관찰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그의 신뢰를 실시간으로 생검할 거야. 현실을 볼 준비가 됐어. 비록 그게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론을 이해했어. 얼굴과 턱이 정체성과 방어의 지휘센터로서 갖는 진화적 의미도 해독했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야 해.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지고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 진짜 균열이 드러나.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이 남자가 신경생물학적 의미에서 정말 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의 편도체가 내게 최종 부위 IP 패스를 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야 해. 그리고 아니야, 섹스 후 침대에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때는 이미 엔도르핀과 프로락틴이 그의 방어 체계를 마비시켜. 그곳에서는 다정해지기 쉬워. 그건 값싼 화학 반응이야. 진짜 테스트는 차갑게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이루어져. 화요일 오후 그가 운전할 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볼 때, 혹은 저녁 메뉴를 두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그 장면을 상상하길 바라며 다음에 기회가 오면 외과의 정밀함으로 그것을 실행하길 바란다. 너희는 앉아 있다. 그는 산만해져 있고 아마도 그의 뇌에서 작업 모드가 활성화되어 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갑작스럽지 않게 부드러운 접근 동작으로 다가간다. 너는 손을 뻗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 금지된 영역으로 간다. 그의 이마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정리할 수도 있다. 혹은 그의 턱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을 부드럽게 미끄러뜨리며 귀에서 턱까지의 뼈를 따라갈 수도 있다. 또는 그의 뺨에서 상상의 얼룩을 턴다는 동작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시간은 그 몇 밀리초 동안 얼어붙는다. 너의 뇌는 미세 표정을 스캔하는 스캐너가 되어야 한다. 그가 이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마라. 접촉 직후 0.5 최소 5초 동안 그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라. 너는 두 가지 현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차이는 감정적인 심연이다. 시나리오 A, 자동적 거부, 빨간 경고. 너는 그를 만지고 거의 즉시 경련 같은 반응을 느낀다. 미묘하지만 언미스테이케이블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수축된다. 미간을 찌푸리는 근육이 잠시 활성화된다. 그의 머리는 내 손에서 벗어나듯 뒤로 혹은 옆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한다. 때로는 더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너를 멈추거나 내 손목을 잡아 밀어낸다. 그는 농담으로 숨길 수도 있다. 야, 헤어스타일 조심해. 혹은 짜증을 내며 뭐 하는 거야? 나 바빠. 하지만 신경생물학적 메시지는 파괴적이다. 침입자 감지됨. 바로 그 순간 그의 교감신경계가 지배권을 잡는다. 그는 내 애정 표현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침입으로 해석했다. 그의 뇌는 미량의 코르티솔을 분비했다. 그가 내 파트너라 해도,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해도 그의 몸은 아직 경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너를 정복 대상, 어쩌면 성적 혹은 사회적 동반자로 보지만 자기 자신을 확장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너는 그에게 집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외부 자극이다. 그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나는 진료실에서 남편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불편한 표정 없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리는 여성 환자들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동반된 외로움이다. 어둠 속에서는 그의 벌거벗은 몸에 닿을 수 있지만 햇빛 아래에서는 그의 얼굴이 너를 밀어낸다. 그러나 기다려라.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진다. 이것이 항상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것이 인간 심리를 매혹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다. 트라우마의 신호일 수 있다. 남자가 애정 표현이 존재하지 않던 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신체 접촉이 곧 고통이나 비난을 의미하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의 뇌는 얼굴 접촉을 위협으로 결선한다. 그는 우리가 회피형 애착이라 부르는 것을 가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전전두엽 피질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변형에는 친밀함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생생해지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진다. 얼굴은 그들에게 너무 솔직한 곳이다. 그들은 섹스를 선호한다. 섹스는 강렬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얼굴을 만지는 것은 느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적 항복을 요구한다. 시나리오 B, 항복, 전사의 붕괴. 이제 동전의 반대편, 우리가 찾고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너는 손을 뻗어 그의 턱이나 뺨을 만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는 그대로 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 기울임이라고 부르는 신체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는 무의식 중에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더 많은 압력을 찾듯 얼굴을 내 손에 누른다. 그의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약간 감기며 깜박임이 느려진다. 그의 호흡이 변한다. 흉식, 얕은 호흡에서 복식, 깊은 호흡으로 바뀐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한숨을 내쉴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물학적 마법이다. 너는 그의 미주신경을 활성화했다.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한 것이다. 그의 얼굴을 만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너는 외부 감정 조절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의 뇌는 엔진을 꺼라, 방패를 내려라,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전사 모드, 경계, 긴장, 분석에서 부드러운 모드, 취약함, 수용성, 어린아이 같음으로 전환되었다. 그 순간 너는 그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아니다. 너는 그의 평온의 근원이다. 너는 그의 내면의 전쟁을 해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후 나의 연구와 관찰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하고 모순적이었다. 어떤 남성들은 거의 모든 것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대화에 관심 있는 척할 수 있고, 오르가즘을 연기할 수 있고, 사회적 참여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을 만졌을 때 나타나는 비자발적 근육 이완 반응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자율신경계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긴장하거나 녹아내리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여성을 가두는 어려운 딜레마가 생긴다. 말로는 사랑해라고 하고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데려가면서도 네가 그의 얼굴을 닦아주거나 수염을 쓰다듬으려고 할 때마다 그가 마치 불에 데인 듯 움찔한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혹은 그의 잠재의식이 너가 최종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과학은 우리에게 피부가 자아의 경계라고 말한다. 정체성의 가장 신성한 영역에서 누군가가 그 경계를 넘게 허용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 그가 물러서면 그는 자신의 자아를 너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개별성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더 불안한 디테일이 있다. 남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만지는지 관찰해보라. 그들은 등을 두드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를 붙잡는다. 그것들은 거칠고 구조적이며 취약성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접촉들이다. 두 남성이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는 일은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극도의 슬픔 속이거나 사회적 장벽이 해체되는 완전한 취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할 때 남성 금기를 깨는 것이다. 너는 그에게 강한 남자이기를 멈추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가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돌봄을 허용한다면 너는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돌봄을 거부한다면, 그루밍을 거부한다면 너는 수년간의 테스토스테론과 사회적 조건화로 강화된 콘크리트 벽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내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의 눈에는 취약함이 곧 죽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 다음번 그를 만질 때 단순히 애정으로 하지 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학자처럼 해라. 그의 교근의 긴장을 느껴라.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이를 악무는가? 아니면 두개골의 무게를 내 손에 맡기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너희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같은 대화를 1000번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몸은 자신이 어느 곳을 집처럼 느끼는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얼굴이 최종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다음 단계가 있다. 위험과 닿아 있는 단계, 우리의 가장 원초적 생존 본능과 직접 연결된 영역. 얼굴이 신뢰라면 다음 지점은 절대적 복종이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준비해라.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뀐다. 여기서 우리는 애착의 아름다운 심리학을 떠나 생존의 잔혹한 신경생물학으로 들어간다. 얼굴이 그의 정체성의 현관문이었다면 그의 뇌 구조에는 거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더 깊은 층, 어두운 지하실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소통이나 공감, 혹은 영화에서 팔리는 로맨틱한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훨씬 오래된 무언가, 우리가 늑대, 사자, 그리고 지구를 걸었던 모든 포식자들과 공유하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목 뒤, 즉 경추 부위다. 목이 해부학적으로 무엇인지 상상해보길 바란다. 그것은 전체 중추신경계의 아킬레스건이다. 바로 거기 피부와 근육 한 겹만이 보호하는 곳에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치명적 연결부, 뇌관과 척수가 있다. 그것은 지휘본부다. 그 연결이 끊기면 게임은 끝난다. 끝난다. 그것은 인간 신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구역이다.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생각해보라. 가젤에게 달려드는 표범을 떠올려라. 어디를 노리는가? 다리도 아니고 배도 아니다. 바로 목을 노린다. 뒤쪽에서 혹은 옆쪽에서 숨을 막거나 척수를 절단하기 위해. 우리는 DNA 속에 수백만 년의 진화를 품고 있고 그것은 단 하나의 명령을 외친다. 등을 지켜라, 목을 지켜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뇌인 파충류 뇌에게 있어 시야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1단계 위협의 정의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이 무시하는 거친 동시에 매혹적인 진실이 있다. 권력의 가장 큰 증거는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전 테스트의 판돈을 올려보자.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는 앉아있다. 아마 컴퓨터로 일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있다. 너는 뒤에서 다가간다. 그는 너를 보지 못한다. 그는 네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네가 좋은 의도로 오는지 화가 나서 오는지 모른다. 그는 눈멀어 있다. 그 순간 너는 그의 목 뒤에 손을 얹는다. 팀 동료들 사이에서 하는 빠른 어깨 마사지가 아니다. 나는 느리고 의도적인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그의 두개골 바닥을 감싸는 접촉을 말하고 있다. 그의 피부 온도와 경추의 단단함을 느끼면서 그 정기 같은 정적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너는 동물 행동학에서 긴장성 부동 또는 복종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한다. 포유류 새끼들을 보면 어미가 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목덜미를 물면 새끼는 즉시 축 늘어진다. 항복하고 싸움을 멈춘다. 그것은 이동과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 반사다. 그러나 성인 수컷에게서는 이 반사가 테스토스테론과 자존심의 층 아래에 묻혀 있다. 성인 남자는 항복하지 않는다. 성인 남자는 목에서 무언가를 느끼면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순간 싸우지 않는다면 그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그의 머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앞으로 숙여진다면 마치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듯 하다면 그 어떤 사랑해라는 말도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진화적인 코드로 그가 자신의 반사신경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 앞에서만 활성화된다.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생물학이 그를 대신해 말하고 있다. 그가 물러서거나 움찔하거나
네 손을 그의 목에서 치운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신경계가 여전히 경계 모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가 그대로 있고 네가 거기 머무르는 것을 허용한다면 아마 그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2초 더 오래라도 너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문턱을 넘은 것이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몸짓 안에서 너는 사랑과 미래에 관한 1000개의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